김영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박수로 환영해 김영주입니다. 주십시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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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다 뭐 행주행님 반갑습니다. 네, 라고 반갑습니다. 네, 돌직구님께서 벌써 인사를 하셨고요. 네. 자, 아까 전에 유나님께서 아까 조홍천 의원님 모셨을 때 2만 원의 슈퍼챗을 또 감사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즘에 방송이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뭐 에이펙 때문에 다른 방송 좀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국제 전문가다 보니까 아, 그러시군요. 왜 웃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사실을 인정할 때 웃음이 나옵니다. 네. 저는 뭐 다른 그러니까 의미... 보통 안 웃을 때는 그러면 거짓말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때도 인정합니다. 아, 예. 인정할 때도 그냥 안 웃고 인정할 때는 더 웃음이 나오고. 예. 그런 아무래도 스타일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시진핑 문제나 김정은 문제 이제 이런 부분 북방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시진핑 예. 미중 정상회담 오늘 들어오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가시고 서로 바톤 타치하고 오늘 오후에 정상회담 있죠.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산 공항에서 시진핑을 만나고 원산이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네. 김정은이가 오지 마라. 오지 마. 네, 네. 그렇게 했다고. 난 아직까지 만날 준비가 안 됐어. 삐쳐가지고 미국 전역을 돈다고 이렇게 돌겠다고 이렇게 돌아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은 11시에 김해공항으로 입국을 했고 네. 11시부터 미중회담이 들어갔네요. 네. 자, 부산에서 회담이 좀 진행되고 있네요. 네. 자, 먼저 의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이 있고 관세 협상이 있었습니다. 어제 사실 저는 관세 협상이 타결될 거라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왜 그 전까지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뭐 지난하다, 네. 지난한 상황이고 여전히 네. 협상 중이다라고 했고 네. 좀 엄살을 조금 떨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 갑자기 타결이 됐습니다. 네.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열심히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이런 그 패키지 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거의 이제 원자력 협정이라든지 또 안보 협정 이런 부분까지는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사실은 지도자들이 결심하기만 남아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합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먼저 타입했다라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없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어제 오후에 이것이 정치다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미국의 민주당이 트럼프를 좀 말하자면 얕잡아 보는 어투로 물 트럼프다 이런 얘기를 한다. 실제적으로 처음에 기싸움 할 때는 엄청나게 협상을 세게 막 거칠게 다루는데 마지막에 결과 나온 거 보니까 별거 형편없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국방비 문제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1억 5천짜리 훈장 받으세요. 그다음에 경주에 신라의 왕관도 드릴게요 하니까 기분 좋아서 띵호화해서 띵호화요? 예. 바로 그러면 이제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 얘들은 트럼프 말 한마디면 다 끄뻑 죽는 애들이니까 협상 정리해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이 일본에서는 트럼프하고 일본 총리하고의 합의문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까지 문안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직 좀 모호한 지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큰 산을 넘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협상 결과를 두고 결과를 두고 지금 잘한 협상이냐
미비한 성과 협상이냐를 두고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아까 조홍천 의원님은 좀 박하게 평가를 하고 하셨어요. 네. 본인의 입장이 박하니까 본인은 그 민주당 아니잖아요. 네. 또 최민희 의원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당하고 계시고 네. 집도 빼고 그런 상황이니까 네. 마음이 넓을 수가 없죠. 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잘한 평가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잘한 협상이라고 뭐 보십니까?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우선은 이제 그 일본에 가서 상당히 그 깔끔하게 일본이 합의함으로써 일본도 잘한 협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을 줄였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견디는 것에 대한 호불호가 있잖아요. 국내 여론도 잘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왜 이렇게 이게 불안정성을 높이냐. 그리고 자동차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국내에서의 어떤 그 말하자면 비판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셈법으로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정하게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우리가 뭐 만족스럽다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자동차 업계의 어떤 문제점 이걸 너무 오랫동안 가져가는 것도 테러를 못 만들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미안의 성공이지만 일정 정도 또 안도를 하게 되는 그리고 본인으로서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실용 외교를 한다. 중국과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외교로 나아가야 되는데 한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다른 나라하고도 협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어쩌면 잘한 쪽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 미국 가서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느꼈습니다만 미국의 법조계에서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정 자체가 합법적이었냐 아니냐 그 코트 문제가 미국 의회의 책임이 있지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다라고 이제 법조계에서도 이 정당성을 따져 묻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 중간 선거 여러 가지 바탕으로 했을 때 조금 조급하지 않게 하는 것에 이롭다라는 내부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기 의원님, 네. 자, 그 협상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나누고요. 네. 이번에 또 관심을 끌었던 게 그 핵 추진 잠수함, 네. 핵 추진 잠수함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네. 이 얘기를 했어요.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연료를 이게 좀 핵 추진 잠수함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고 네. 어제까지는 뭐 검토를 해보겠다는 적답을 안 했죠. 예, 적답을 안 했는데 네.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네. 바로 답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을 하는데 다만 조건은 만드는 거는 미국에서 네, 네. 하고 필리 조선소에서 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에서 네. 하는 네. 걸로 했습니다. 근데 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핵 잠수함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는 핵 잠수함을 절대 미국이 우리한테 주지 않죠. 네. 예. 이거는 연료가 예. 연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진일보한 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하고 싶어 했던 부분이거든요. 여러 차례 해서 오죽하면 사실은 앞선 정부에서 러시아 쪽하고 협의하다가 미국한테 들켜가지고 또 엄청나게 얻어터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 합의가 일정 정도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뭐 우리가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핵 잠수함이 아니고 핵 추진 잠수함, 즉 핵탄두를 실는 거하고 전혀 다른 재래식 무기를 쓰는 잠수함인데 뭐 설명이 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반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잘 잡힙니다. 잡히죠. 그래서 소리가 많이 나고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도 디젤 차가 소리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원리이고 20km밖에 속도가 못 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그 무리수를 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심을 산 게 뭐냐면 중국 잠수함을 쫓아갈 수가 없다.
예, 그런 얘기를 이런 했더라고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 확실하게 우리가 미국 편이다. 안보에 있어서는 그걸 이렇게 상당히 그 중국한테 논쟁이 될 걸 알면서도 꺼냈다는 것이 이번 합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됐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대형 잠수함밖에 없거든요. 중소형 잠수함 기술은 우리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서 만들면 얘들이 또 한국 방산만 키워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꺼냈고 이것은 진일보했다라고 보고 다만 앞으로 원자력 협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본처럼 핵처리 시설에까지 원자력 협정을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지만 네. 어쨌든 첫 발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이전과 다른 어떤 측면이고 또 하나는 다음 달 3일부터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있어요. 있죠. 거기서 구체적으로 아마 큰 틀에서 보면 이 한국이 어느 정도 국방력이 샜기 때문에 전자권 문제나 어떤 그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과 한국의 방위 어떤 소위 미래 동맹이라고 하는 용어로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역할 분담 차원에서 한국에게 일정한 정도의 이러한 핵 추진 잠수함이라도 하나 주면서 네가 좀 더 부담을 많이 해라 이렇게 미국이 들이밀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기를 추가로 많이 구매하라고 부담을 많이 떠넘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어차피 방위비도 많이 전 세계적으로 부담시키니까. 다 그렇게 떠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한테 또 기회가 되는 것은 핵 추진 잠수함 또 우리가 소형 중소형인데 비해서 대형 군함 같은 거를 뜯어볼 수 있는 기회가 K 방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관세 협상에서 그 종목으로 하나의 품목으로 쭉쭉 들어가 보면 어제 내용 중에서 보면 다른 내용들 중에서도 이게 반도체 부분을 보면 대만 정도의 대만 정도의 수준으로 하겠다. 요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 일본 정도의 최혜국 대우가 아니라 대만 수준의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나 이 철강 부분은 언급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러터닉 장관이 얘기 나온 거를 보면 그리고 또 어제는 쌀, 뭐 농산물 수입 개방은 없다라는 게 우리 쪽의 입장이었는데 방어했다라고 얘기했죠. 했는데 러터닉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반도체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고위 관계자가 어제 발표했던 내용과 이 러터닉 장관이 오늘 얘기하는 미국 측 얘기하고 이게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일본과 달리 한미 간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다라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서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런 발언이 있고 밤늦게라도 밤새 작업을 해서 문서화했다면 이것이 굉장히 깔끔하게 뭐가 됐고 안 됐고가 정리될 수 있는데 합의가 어쨌든 에이펙이라고 하는 공간을 성공적으로 한미 간 합의가 이끌어졌다라고 하는 대의는 맞아떨어졌지만 상세한 디테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잔불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조만간 한국 정부도 이와 같은 어떤 뭐 농수산물 개방 문제라든지 반도체 시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파고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패키지 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둔 비용 문제 논의까지 해서 조금 기다려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또 뭐 정확하게 어쨌든 그 각 정치인 또 정부 관료들이 자기 나라의
자기 정부의 공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1, 2주 지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